지난 일요일 MBC 스트레이트가 주가 조작 사건과 검찰 그리고 관련된 전관에 관한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수상한 도망자, 검찰과 주가 조작이란 제목으로 이 사안을 취재하신 MBC 스트레이트의 장인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MBC 장인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뭐랄까요?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나옵니다. 네, 등장인물이 화려합니다. 예. 엄청 화려한데 우선 2년 전부터 취재를 시작하셨다고요? 처음 이 정보를 알게 된 거는 2년 전입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장인의 이름 왜 이분 이름이 나올까? 굉장히 의아한데 그 외에도 하여튼 기회를 번쩍 뜨게 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등장하는데 우선 이 주가 조작 사건 자체부터 이제 따져보죠. 뉴웰코프 주가 조작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뉴웰코프 주가 조작은 2007년에 해서 이제 2008년에 검찰 수사가 시작돼서 일당들이 다 기소돼서 처벌받은 사건인데요. 일단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이 화려해요. 먼저 이제 두산과 재벌 4세 박중원, 뉴웰코프 대표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MB 측근 선병석,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이제 황제 테니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황제 테니스 주선한 사람. MB 측근 선병석. 그다음에 전 국무총리 아들 노동수 씨,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가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주가 조작한 사람들이 저명한 사회 지도층 인사죠. 수법도 굉장히 최첨단입니다. 이 수법이 뭐냐면 재벌 4세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저 회사 뭐 있나 보다. 네, 그렇겠죠. 재벌 모기업에서 가만히 놔두겠어? 일감 좀만 몰아줘도 저 회사는 그냥 뜨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재벌 3세, 4세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주가가 뛰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뉴웰코프는 중동의 원유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발표해요. 그 원유를 정제하고 남으면 남는 슬러지, 찌꺼기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원유를 이렇게 뽑아내는 쿠웨이트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GOTC라는 법인을 우리가 인수하겠다라고 공시를 하고 자금을 마련하는데 재벌 3, 4세가 끼고 그 정도 나오면 그림이 크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돈을 쿠웨이트로 보내는 게 아니라 홍콩으로 보내요. 그래서 홍콩에서 펀드를 조성합니다. 그 돈 가지고. 그래서 그 돈으로 뉴웰코프 주가를 다시 사요. 주식을 다시 사요. 엄청나죠? 대단한. 그래서 그렇게 돈을 그런 소재로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버리는구나. 그렇죠. 홍콩으로 보내서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 돈으로 중동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국내 주식을 사서 그 종잣 돈으로 이제 주가 조작을 한 셈이 되는 건데 이제 잡혔어요. 주모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황당한 게 이런 걸로 언론들이 실컷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주범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죠.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조영훈이라는 28살짜리 청년이 이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젊어도 뭐 주식 투자에 기재할 수는 있는데 그분이 전직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강남의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웨이터 그리고 외제차 외판원을 하다가 이제 뭐 외제차 외판원 하면서 좀 뭐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면서 이렇게 뭐 주식이나 이런 걸 하게 됐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분을 믿고 이분이 주범. 이분이죠. 판결문이 보면 심플해요. 그러니까 9명을 기소하는데 3명만 실형을 살고 6명이 다 집행유예예요. 근데 다 잘 몰랐다. 그리고 돈을 해먹은 게 없다. 조영훈이 모든 걸 기획했고 돈도 얘가 다 해먹었다. 라는 취지로 판결문이 적상돼 있다. 그러면 지금 이분 28살에 이런 전직을 가진 분만 믿고 재벌들이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재벌 3, 4세가? 뭐 대한민국 검찰과 그 재판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분을 변호한 분이 양재택 변호사. 이 사건에서 전관들이 나오죠. 2008년 여름에 이게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데 양재택 그 변호사가 2007년 말인가 그때 아마 검찰 옷을 검사복을 벗을 거예요. 엄청난 전관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흔히 말하면 따끈따끈한 전관이죠. 이제 몇 개월 검사 옷 벗은 지 몇 개월 안 되는. 그러니까 28살짜리가
그런 검사를 변호인으로 바로 선임했다는 것도 되게 이상하죠. 예.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그런 전관을 변호인으로 했는데 그 전관이 하필이면 양재택 변호사여서 김건희 씨하고의 어떤 논란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양재택 변호사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역하는 기간에도 출정이라고 하죠. 예, 검찰이 이 조영은 씨를 수시로 불러내서 검사실을 많이 출입했고 거기서 재수자 증언에 따르면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네. 그 2008년에 검찰 수사가 시작돼서 그해 기소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끝난 거예요. 예. 검찰 수사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피고인을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2009년부터 검사들이 본격적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조영은을 검사실로. 2년 동안 한 260번을 불러요. 그러니까 2, 3일마다 한 그러네요. 번씩은 계속 검사실에 나갔다는 거예요. 예. 예. 뭘 하러 나갔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팩트로 확인한 건 아닌데 그 당시 이제 같이 검찰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정을 다니는 재소자들이 있는데 검사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랬던 다른 재소자, 그러니까 조용훈과도 친하면서 같이 이제 검사실에 들락날락했던 재소자에 따르면 아예 이 사람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줬고. 왜요? 조용훈 방을 따로 만들어줬고 컴퓨터도 제공해줬고 보니까 거기서 주식도 좀 사고 판 것 같고. 주식을요? 네, 주식을 좀 사고 판 것 같고 그리고 자기한테 2011년경인가 이때 도이치모터스 주식 사라고. 도이치모터스. 예,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분 주장이어서 이게 팩트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다는 예. 얘기는 그 출정해서 따로 만들어준 방에서 주식 투자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동료 재소자 증언에 따르면. 증언에 그렇습니다. 따르면. 근데 그 했다고 하는 주식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라는 조언도 받았다. 그 제보자. 예, 뭘 사고 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참 출정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제 이거를 증언하신 분도 그 주식 시장에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좀 연루가 돼 있는 분인데 충격적인. 예, 서로 정보를 교류할 거 아닙니까? 충격적인 내용인데 그런 일단 재수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검찰에서 확인해 줄 리도 없고 그렇죠. 예, 예. 물어봤는데 사실 아예 확인이- 답변을 안 합니다.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어쨌든 그런 제보가 있는데 이제 키워드들이 양재택 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식 그러다 보니 이제 연상되는 게 많이 있네요. 이 굉장한 특혜 불법이죠, 사실은 아예 재수자를 불러도 만약에 주식 투자 시켰다면. 그런데 이분이 또 수감 기간 중에 도주를 한다면서요. 예, 그러다가 영화인데, 영화. 260번 출정을 나가다가 예. 외할머니 상을 이유로 그 형집행 정지를 어. 받거든요. 형집행 정지는 이제 검사들이 해주는 겁니다. 예. 검사들이 해주면 나갈 수 있는 건데 장례식 참석하라는 명분. 이게 좀 애매한데 예. 일단 재소자들 여러 명한테 물어봤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형집행 정지를 받은 케이스는 이거 말고는 자기들은 다 본 적이 없더라고요. 예. 며칠 동안 형제 병정지. 5일인데 예. 5일 받아서 나간 다음에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길로 도주합니다. 야, 이 영화인데. 그러니까 검사들이랑 되게 260번 출정을 나갔으면 검사들이랑 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사들이 형집행정지로 빼줘요. 그리고 나가요. 예. 그리고 10년 동안 안 잡혀요. 10년이나 예. 그리고 그러니까 국내에 있었거든요. 국내 못 나갔겠죠. 아무래도 출국 금지가 이 됐 사람이 그랬대요. 자기는 외국어도 할 줄 모르고 외국에 잘 나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국내에 있을 거다. 도망가도 나는 형집행정지로 나가서 도망갈 건데 국내에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형 집행정지가 될 거를 미리 알고 예. 그렇게 되면 자기는 도망갈 거란 얘기를 이제 동료 재소자한테 한 거죠. 예. 그걸 한참 상의를 할 때.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형 집행정지가 됐고 그리고 그 5일 동안 돌아오지 않고 10년째 도망 다녔어요. 기사에는 안 썼는데 그 5일 동안 저기 가락동에 있었다고 그래요. 송파 쪽에. 송파? 같이 있던 사람까지도 이제 저희가 좀 이제 간접적으로 컨택을 해서 물어봤는데 그게 도주를 도와줬거나 아니면은 그랬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도주를 해서 국내에 있는데도 10년 동안 못 잡았다. 예. 못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예. 근데 이제 10년째 될 때 이 사람이 다시 잡힐 때 시점이 어떤 특이
한 이건 뭐 상황이. 말씀드릴 뭐 개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뉴스타파랑 MBC가 한 2년 전에 알게 돼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잡히는 시점이 좀 이 사건을 좀 알아보려고 저희도 그렇고 뉴스타파도 그렇고 좀 이렇게 했던 걸로 했던 시기랑 좀 겹친다고 본다면 모르는데 우연일 수도 있고요. 그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네. 어쨌든 시기적으로 보자면 2년 전쯤에 1년 반 전에 잡힙니다. 2년 반 전에 이제 MBC하고 뉴스타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알게 되고 취재를 시작할 시점 즈음하고 대체로 겹쳐지는 시점쯤에 10년 만에 잡힙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인데 여기 이 뉴웰코프 사건 관련 회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인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등장합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장인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네. 일단 뉴월코프에서 73억 원의 자금을 빼돌려요. 세계 법인으로 빼돌리는데 예. APC 해서 73억 원을 빼돌리는데 그중에 이제 파인오토 렌탈이라는 법인으로도 9억 원을 빼돌려요. 예. 그 회사에 이사로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 73억 원을 빼돌린 세 개 법인은 실소유주가 다 조영훈 주범인 그리고 뭐 대표, 감사, 이사 이런 사람들이 다 뉴월코프 주가 조작 일당들이에요. 그러니까 파인오토 월드의 실질 소유주, 대표, 감사, 이사가 다 뉴월코프 주가 조작 일당으로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주가 조작용 페이퍼 컴퍼니처럼 보이는데. 네. 유일하게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의 장인 진형구 전 검사장입니다. 진형구 전 검사장이 여기 이사로 있었는데 등기부에 나와 이름이 있습니다. 나와요? 생년월일까지 일치하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일단 73억 원이 빠져나갔으면 수사의 핵심은 자금 흐름이잖아요. 이 돈이 어디로 가서 이걸 누가 가져갔느냐. 그렇죠. 그럼 이 73억 원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검찰은 안 해요. 거기서 수사가 딱 멈춰요. 그래서 이 자금 추적을 안 하고 73억 원이 뉴월코프에서 빠져나간 걸 배임으로만 기소해요. 니네 왜 73억 원 주고 돌려받으려는 노력을 안 해? 배임. 이렇게만. 돈이 흘러간 목적지에 대한 수사를 안 했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재판 과정에서 조영훈이 한 80억 원 정도 횡령한 걸로 이제 기소가 되는데 횡령으로 기소가 됐어요. 조영훈이 80억 원을 내가 혼자 다 해먹은 게 아니다. 이 사람이 가져왔고 이 사람이 가져왔고 이 사람이 가져갔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3억 원은 진영구 전 검사장이 가져갔다. 이렇게 또 재판에서 특정했어요. 재판에서. 진영구가 가져갔다. 3억 원은. 근데 이제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뉴월코프가 IS 하이텍을 인수하고 IS 하이텍이 또 덱트론을 인수하는데 아까 홍콩으로 자금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뉴월코프랑 IS 하이텍에서 수십억씩 빠져나가서 홍콩으로 보내서 홍콩에서 그 돈으로 주가도 띄우지만 덱트론이라는 회사도 인수하는데 덱트론의 진영구 전 또 나와요. 검사장이 감사였죠, 감사. 그리고 조영훈은 진영구 전 검사장 부인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죠. 자 우선 그 전에 진영구 전 검사장은 이 관련 재판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수사팀 그 팀장이 이제 봉욱 전 대검 차장이었는데 물어봤더니 수사 과정에서 진형구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다. 수사 과정에서. 근데 이게 등장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데. 그냥 기자인 제가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기만 떼어봐도 이렇게 이름이 그냥 후두둑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등장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사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뭐 이걸 부인하고 말고 기록도 없는 것이고. 근데 혹시 진영구 전 검사장이 이 취재는 해보셨을 텐데 응답을 했나요? 전화를 안 받고요. 변호인을 통해서 그 MBC가 제기하는 의혹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름은 등기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지는 않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대목 때문에 이 얘기를 꺼냈는데 감옥에 있던 그 조용훈 씨가 진영구 전 검사장의 부인 아파트를 상대로 가압류를 걸었다고요? 8,300만 원. 2009년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걸만한 게 인정됐다는 건데? 재판부가 인정해줬으니까 뭔가 금전 거래가 있었겠죠. 둘 사이에. 이상하네. 그러니까 지금 파이노트월드도 그렇고 덱트론도 그렇고 실소유주가 다 조용훈이고
다 주가 조작 일당이 갖고 있던 회사예요. 그 회사의 이사, 감사로 이름을 올렸으면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처벌받았는데 본인은 뭐 이제 굉장히- 변호사를 통해서 무관하다고 진영구 전 검사관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기록 중에 하나는 이 주범이라고 하는 조영훈 씨가 진영구 전 검사장 부인 명의 아파트에 감례를 걸었는데 걸렸다. 그러면 금전관계가 입증됐다는 건데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예. 무관한 사람은 아니네요 최소한. 그 동료 재소자의 또 증언에 따르면 조용훈이 진영구 전 검사장 욕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요.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돈을 정관들이 가져갔다. 그래서 이걸 밝히려고 한다. 라고 해서 동료 재소자가 한참 검찰에 출장 많이 다니던 재소자가 검사를 소개해줬고 그래서 검사실에 나가더니 검사실을 두세 번 여기저기 바꾸더니 그 524호 유상범 국회의원이 이제 그 부장검사로 있던 거기를 260번 나가면서 제보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는 15억에서 20억 정도를 전관들이 가져갔고 그중에서 진영구가 3억 원을 가져갔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예, 조용훈이. 주장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법정에서도 말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 진영구 전 검사장 측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진영구 전 검사장이 지금 두 번 등장했어요. 또 있습니까 혹시? 보타바이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2015년에 있었는데 진영구 전 검사장이 그 보타바이오에도 이사였어요. 그 사건은 이모 씨가 주범이거든요. 이모 씨가 2014년 11월에 보타바이오에 30억 원인가 대여를 하면서 공동 경영진이 됩니다. 그때 이사로 들어갔는데 그때 같이 진영구 검사장이 이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딱 주가 조작 시기 동안 이사로 재직을 해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10년간 도주했어 또는 뭐 출장 가서 주식 거래했어. 재벌 3, 4세가 연루된 대형 주가 조작 사건인데 주범은 그 유흥업소와 외제차 판매원 업을 가진 분이 갑자기 주범이 됐어. 예, 근데 그 분 주장은 내가 다 먹은 게 아니라고 해. 네. 예. 그리고 전관에게 많은 액수의 돈을 줬다고 하나 처벌받는 정관은 아무도 없어. 근데 저희가 그 조영훈 씨를 접견을 했는데 당신 80억 원 횡령한 건 뭐냐? 당신이 횡령한 거 맞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이 최신 버전이에요, 이거는. 회사 직원 중에 예. 법조인 아들이 횡령을 했다. 근데 그거를 내가 그때 바로 신고를 안 하고 그걸 묻기 위해서 그걸 메꾸느라 내가 횡령한 게 된 거다. 법조인 아들이요? 예, 다른 의혹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안 하는데 저희가 법조인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툭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법조인의 아들. 취재 중이십니까? 예, 뭐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냐면은 그 양재태 변호사라는 이름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장인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한 번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등장하고 네. 수사를 받지 않았고 법조인 아들이 횡령했다는 얘기도 있고 전관들이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고 이 사건은 계속 취재하실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일단 윤곽은 이해했어요. 윤곽은. 예, 근데 취재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겠죠. 네, 예. 쉽지 않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도이치모터스하고 연관된 김건희 씨가 조사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뭐 합수단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검사들 이름이 나오는 지점에서 딱딱 수사는 다 멈추면서 자기들은 빼고 그러면 뭐 자기들 관련 없는 사람들만 수사하겠다는 건지. 예. 금융증권범죄 수사하겠다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다시 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었으면서 합수단 있을 때 이렇게 했죠. 그 문제 얘기도 같이 하신 것이고 자 아무래도 이건 일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장인수 기자 또 모실 것 같고요. MBC 스트레이트의 장인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